여긴 잡상인 출입 금지입니다. 당장 나가세요. 그 한마디가 로비를 갈랐고 사람들의 시선은 곧장 한 곳에 꽂혔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밤새 끓인 식혜 한 병. 그 안엔 단지 단맛만이 아니라 평생을 바쳐 키운 모정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로 그것이 쏟아졌을 땐 아무도 그 식혜가 무엇이었는지, 왜 그 손에 들려 있었는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팔순의 노인을 끌어내기 위해 보안요원 둘을 동원한 이유, 그건 규칙이 아니라 권위의 과시였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백화점 정문 앞에 검은 차량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그 차에서 내린 이의 표정엔 단지 분노가 아닌 끝까지 간다는 기세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심가에 우뚝 선 거대한 빌딩 최상층에서 윤석은 바쁘게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이 실시간으로 전국 백화점들의 매출 현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윤석의 목소리가 순간 부드러워졌어요. 어떤 중요한 회의보다도 어머니의 전화가 우선이었습니다. 윤석아, 너 요즘 너무 바쁘다고 하더라.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80세 어머니 영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윤석은 무의식 중에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잘 먹고 있어요. 그래도 집밥이 그립지 않니? 어릴 때 엄마가 해준 음식들 말이야. 순간 윤석의 마음 한편이 따뜻하게 물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스르르 떠올랐어요. 특히 여름이면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끓여주던 시원한 식혜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러고 보니 어릴 때 엄마가 만들어준 식혜가 생각나네요. 윤석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영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엄마 식혜가 그리웠구나. 그럼 내가 끓여서 갖다 줄까?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습니다. 힘드시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쉬세요.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리워한다는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영자는 바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80세의 나이에도 몸놀림이 놀라울 정도로 민첩했어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말이죠. 우리 윤석이가 식혜가 그립다니. 혼잣말을 하며 영자는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손길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영자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성공해서 좋은 옷, 좋은 집을 마련해줘도 아깝다며 늘 사양했어요. 오늘도 30년 된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옷을 만드는 거야. 이것이 영자의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아들 윤석도 어릴 때부터 작은 물건도 소중히 써야 한다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영자는 혼자서 아들을 키우느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래도 늘 아들 앞에서는 밝게 웃어주었어요. 윤석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그런 어머니의 등을 보며 자란 윤석이었습니다. 지금의 성공도 모두 어머니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몇 시간 후 부엌에는 구수한 식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영자는 정성스럽게 끓인 식혜를 깨끗한 페트병에 담았어요. 새 용기를 살 수도 있었지만 아깝다는 생각에 집에 있던 빈 페트병을 깨끗이 씻어서 사용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한테 갖다 줘야지. 영자는 평소 입던 수수한 옷을
그대로 입고 나섰습니다. 아들이 백화점에서 일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저 큰 회사에서 일한다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영자의 마음은 설렜습니다. 아들이 좋아할 얼굴을 상상하니 저절로 미소가 나왔어요. 오랜만에 우리 아들 얼굴도 보고 맛있는 식혜도 같이 마시고 드디어 백화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영자는 거대한 건물을 올려다보며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이렇게 큰 곳에서 일하는구나.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에 반짝이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보니 아들이 정말 대단한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금 위축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자신의 수수한 차림이 이런 화려한 곳과 어울릴까 하는 걱정이었어요. 그래도 괜찮아. 아들 만나러 온 건데 뭐. 영자는 용기를 내어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의 웅장함에 또 한 번 놀랐어요. 높은 천장과 반짝이는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까지 마치 궁전 같았습니다. 우리 윤석이가 이런 곳에서 가슴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쁘고 큰 곳에서 일하는 아들이 제대로 쉬고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영자는 페트병에 담긴 식혜를 꼭 안고 안내 데스크를 찾았습니다. 아들에게 깜짝 선물을 주고 싶었거든요. 오늘은 우리 아들이 정말 좋아할 거야. 그렇게 영자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그녀는 몰랐어요. 이 작은 페트병 하나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를. 영자는 화려한 로비를 천천히 둘러보며 걸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성당에 들어온 것처럼 숨소리도 작게 내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가 보였습니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이 밝은 미소로 서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표에는 정은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은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친근한 말투에 영자의 긴장이 살짝 풀렸습니다.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아들이 여기서 일하는데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의 정확한 직책을 모르니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최유석이라고 하는데 큰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화점에는 정말 많은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설마 이 할머니의 아들이 세장님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일단 연락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손에 드신 게 뭔가요? 영자는 페트병을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식혜를 만들어 왔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끓여준 걸 참 좋아했거든요. 은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어머, 정말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별것도 아닌데 그냥 아들이 그립다고 해서요. 영자의 목소리가 부끄러워서 더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모성애는 숨길 수 없었어요. 은혜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할머니, 아드님이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시다니. 아이고, 뭘요? 당연한 거죠. 영자가 손을 흔들며 겸손해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뻤어요.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젊은이를 만나서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아드님께 연락이 안 되시면 일단 휴게 공간에서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도 될까요? 괜찮나요? 물론이에요. 고객분들이 편히 쉬실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거든요. 은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자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어디서 오셨어요? 멀지 않은 곳이에요. 지하철 타고 왔어요. 아드님이 효자시겠네요. 이렇게 좋은 어머님을 두시고. 영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들 이야기만 나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우리 윤석이가 어릴 때부터 참 착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저 걱정도 많이 하고.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바빠서 자주 못 봐요. 그래서 오늘 깜짝 선물을 주고 싶었거든요. 은혜는 영자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따뜻한 모자 관계를 보니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가 휴게 공간입니다. 넓고 쾌적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편안한 소파들과 작은 테이블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편히 쉬세요. 제가 아드님께 다시 연락드려 볼게요.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정은혜라고 해요. 은혜 씨. 참 이름도 예쁘고 마음씨도 예쁘네요. 은혜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천천히 기다리세요. 분명히 아드님이 오실 거예요. 영자는 소파에 앉아 페트병을 옆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좋은 곳이구나. 마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런 훌륭한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너무 바쁘게 일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우리 윤석이 건강하게만 지내다오. 영자는 가만히 중얼거리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곧 만날 아들의 얼굴을 상상하니 저절로 미소가 나왔어요.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순간이 곧 깨질 거라는 것을. 영자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페트병에 담긴 식혜가 옆에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아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은혜는 안내 데스크로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휴게 공간에 울려 퍼졌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영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30대 남성이 서 있었어요. 얼굴에는 불쾌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김동욱이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백화점 매니저까지 올라온 그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스러워했어요. 특히 프로페셔널함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욱의 시선이 페트병에 고정되었어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음료수 파시면 안 됩니다. 영자는 당황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팔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그런 말씀들 다 하시죠. 동욱이 팔짓하며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이런 고급 백화점에서 개인이 만든 음료를 판매하시면 곤란합니다.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우리 아들 주려고 만든 건데요. 아들요? 동욱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저희도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 순간 영자의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어요. 은혜가 못 보겠다는 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매니저님, 잠깐만요. 이분은 정말로 정은혜 씨, 동욱이 차가운 눈빛으로 은혜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왜 나서는 거죠?
이건 제 담당 구역입니다.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분은 아드님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정말로 잡상인이 아니라고요. 증거가 있나요? 동욱의 질문에 은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보세요.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소리입니까? 동욱은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영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이해해 주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최고급 백화점입니다.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있거든요. 영자는 몸이 떨렸어요. 무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여기서 일해요. 이름이 최윤석이라고. 최윤석? 동욱이 잠시 생각해봤지만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직원이 세장의 이름을 알 리가 없었거든요. 모르는 이름이네요. 거짓말 그만하시고 빨리 나가 주세요.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정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그럼 전화해 보세요. 지금 당장. 동욱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마치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윤석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받지도 않잖아요. 동욱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영자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바쁜 회의 중이라는 걸 몰랐거든요. 한 번 더 해보세요. 이번에도 통화 연결음만 계속 울렸어요. 동욱은 이제 확신에 찼습니다. 역시 거짓말이었네요. 이제 그만 나가 주시겠어요? 매니저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은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분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대하세요? 정은혜 씨, 당신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동욱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나는 이 백화점의 매니저입니다.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어요. 영자는 페트병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만든 식혜였는데 이제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였어요. 제발 정말 아들한테 가져다 주려고. 그만하세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동욱이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몰렸습니다. 순간 영자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어요. 이렇게 창피를 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은혜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따뜻한 할머니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이제 보안 요원을 부를 수밖에 없겠네요. 동욱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동욱이 무전기를 꺼내들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냉혹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보안팀, 휴게 공간으로 출동 요청합니다. 영자의 온몸이 떨렸어요.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저기요.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영자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동욱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곧 2명의 보안 요원이 나타났어요. 검은 유니폼을 입은 그들의 모습이 영자에게는 너무 무서워 보였습니다. 상황이 뭔가요? 이 할머니가 무허가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내보내 주세요. 보안 요원들이 영자를 바라봤어요. 80세 할머니가 들고 있는 건 페트병 하나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 주세요. 영자는 절망에 빠졌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명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아들이 여기서 일해요. 이름이 최윤석이라고요. 할머니, 그런 말씀 그만하시고 조용히 나가주세요.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영자의 팔을 잡았어요. 그 순간 영자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라고요. 영자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보안 요원들은 단호했습니다. 은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앞으로 뛰어나갔어요. 잠깐만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정은혜 씨, 당신도 업무에 집중하세요. 동욱이 차갑게 말했어요. 은혜의 간섭이 짜증났습니다. 이분은 정말 무고한 분이에요. 아드님한테 식혜를 가져다 주려고. 충분히 들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그때 영자가 일어서려고 하다가 비틀거렸어요. 페트병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쿵! 페트병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뚜껑이 열리면서 식혜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아, 영자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나왔어요. 아들을 위해 밤새 끓인 식혜가 바닥에 쏟아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봐요? 이렇게 되잖아요. 동욱이 혀를 찼어요. 마치 자신이 옳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청소팀 호출해 주세요. 영자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어요. 흩어진 식혜를 손으로 모으려고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윤석이 식혜가. 그 모습을 본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할머니, 은혜도 무릎을 꿇고 영자를 도왔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아가씨, 내가 다시 만들면 돼요. 영자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 일이에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길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동욱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나가 주셔야겠어요. 보안 요원들이 영자의 양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영자의 간청도 소용없었어요. 보안 요원들은 그녀를 백화점 출구로 끌고 갔습니다. 할머니, 은혜가 뒤따라 나갔어요. 차마 혼자 두고 볼 수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을 영상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심하네. 할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백화점이 너무 과하는 거 아니야? 동욱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자신이 원하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밖에서 영자는 망연자실했어요.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은혜가 다가와서 영자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고마워요. 은혜씨, 당신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미안해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더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두 사람은 백화점 앞 벤치에 앉았어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윤석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이 모든 일을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통화 연결음만 들렸어요. 왜 안 받을까? 영자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어요. 아들마저 자신을 외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혜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이 모든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서 SNS에 올리고 있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대기업 백화점에서 80세 할머니 강제 퇴거시키는 영상. 임사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앞 벤치에서 영자는 계속 윤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올라왔습니다. 은혜가 옆에서 위로했어요. 할머니, 분명히 바쁘셔서 그럴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래도 엄마 전화는 받아야 하는데. 영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은혜는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착한 할머니가 이런 대우를 받다니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근처 카페에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하실까요? 고마워요. 은혜 씨. 하지만 괜찮아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본사 32층 회장실에서 윤석이 긴 회의를 마치고 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임원들이 하나씩 나가고 윤석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제서야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부재 중 전화가 7통이나 있었습니다. 모두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왜 이렇게 많이? 윤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윤석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울먹이는 듯했습니다. 윤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백화점에 와 있어. 백화점요. 저희 백화점에 계세요? 윤석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회사에 온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영자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괜찮아. 너 바쁘잖아. 그냥. 어머니, 윤석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어머니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어디 계신지만 말씀해 주세요. 백화점 앞 벤치에 있어. 윤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왜 백화점 밖에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윤석은 재킷을 집어들었어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백화점으로 갑니다. 운전기사 부르세요. 회장님, 오후 일정이 모든 일정 취소입니다. 윤석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이런 모습의 회장을 본 비서는 처음이었습니다. 30분 후 검은색 고급 세단이 백화점 앞에 멈췄어요. 윤석이 급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영자가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아들의 얼굴을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윤석아. 윤석은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80세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밖에 계세요? 안에서 기다리시지. 그 순간 윤석은 이상함을 느꼈어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영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깨를 끓여서 너한테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욱의 무례한 태도, 잡상인이라는 모욕, 보안 요원들, 그리고 바닥에 쏟아진 식혜까지. 윤석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를 그렇게? 윤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런 그의 목소리를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괜찮아. 윤석아. 그냥 오해였을 거야. 어머니, 윤석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어요. 자신이 지켜야 할 어머니를 이렇게 아프게 한 것이 너무 죄송했습니다. 은혜는 이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말 모자간의 깊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윤석이 고개를 들어 은혜를 바라봤어요. 어머니와 함께 계셔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 네. 정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당황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회장님일까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게 두지 않아서. 윤석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백화점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밖에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윤석은 어머니를 회장실로 모셨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드리며 마음을 진정시켜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응. 우리 아들 얼굴 보니까 다 괜찮아. 영자는 미소를 지었지만 아직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윤석은 인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올라와 주세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10분 후 인사팀장이 회장실에 도착했어요. 40대 중반의 차분한 남성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회장님? 윤석은 담담한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어머니가 당한 일, 김동욱 매니저의 행동, 그리고 보안 요원까지 동원된 상황까지. 인사팀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회장님 어머님을. 인사팀장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윤석보다 더 충격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인사팀장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팀장님, 진정하세요. 윤석은 오히려 차분했어요. 직원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고객을 존중하는 마음에 대해서요. 네. 당장 전 직원 긴급 소집하겠습니다. 인사팀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윤석보다 더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고객에게 차별 없이 대화도록 직원 교육을 전면 재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합리적이었어요. 해당 직원은 즉시 해고 처리하겠습니다. 영자가 말을 끊었어요. 잠깐만, 윤석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난 괜찮아. 윤석이 말했어요. 네, 알겠어요. 해당 직원은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봉사활동을 통해 변화될 기회를 줍시다. 인사팀장은 감탄했어요. 역시 진짜 리더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사팀장은 점장에게 연락했어요. 해당 직원 개별 면담 부탁드립니다. 적절한 징계 조치도 함께요. 1시간 후 백화점 대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점장이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섰습니다. 점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직원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긴급히 모신 이유는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어서입니다. 오늘 우리 백화점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분의 소중한 고객께서 불편을 겪으셨어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고객 서비스 교육을 전면 재정비하고 일부 재교육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장님의 직접 지시입니다.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그리고 가족처럼 대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입니다. 앞으로 더욱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장이 오늘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감정적이지 않게 사실만 담담히 전달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회의는 차분하게 끝났어요.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동욱만 따로 남았어요. 인사팀장이 그를 불렀거든요. 김동욱 매니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동욱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직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별일 아닙니다. 그냥 규정대로 처리한 것뿐이에요. 규정대로요? 80세 할머니를 보안요원까지 동원해서 내쫓으라는 게 규정에 있나요? 동욱은 조금 당황했어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그냥 잡상인 같아서 질서 유지를 위해. 잡상인이라고요? 아들을 만나러 온 할머니를 말입니까?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동욱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동욱은 고개를 저었어요. 알 리가 없었거든요. 바로 우리 최윤석 회장님의 어머님이십니다. 순간 동욱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뭐라고요? 회장님 어머님을 잡상인이라고 하며 쫓아낸 겁니다. 그것도 보안요원까지 불러서요. 동욱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점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회장님 어머님이든 일반 고객이든 모든 분을 똑같이 대했어야죠. 동욱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고객 서비스 재교육을 받으세요. 그리고 주말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도 하시고요. 점장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어요. 그리고 매니저 직책은 당분간 보류입니다. 이런 대응 능력으로는 관리직을 맡길 수 없어요. 동욱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승진은커녕 강등까지. 언제까지요? 재교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진정으로 변화했다고 판단될 때까지입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동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야 진정으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어요.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인사팀에서 호출했던 거예요. 정은혜 씨, 들어오세요. 윤석이 일어나서 맞았어요. 오늘 어머니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은혜는 여전히 당황스러워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고객 만족팀을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팀장을 맡아주시겠어요? 네? 팀장이요? 은혜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당신은 진정한 고객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필요해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오늘 보여주신 마음가짐이면 충분해요. 영자가 은혜의 손을 잡았어요. 은혜야, 고마웠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줄 몰랐거든요. 며칠 후 온라인에는 윤석의 공식 사과문이 올라왔어요. 저희 백화점에서 불편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백화점 곳곳에 어르신들을 위한 휴게 공간이 생겼습니다. 편안한 의자와 따뜻한 차,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어요. 동욱은 한 달간 재교육을 받았어요. 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지만 점점 마음이 변해갔어요. 할아버지,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자네 덕분에 좋아. 고맙네. 어르신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동욱의 마음을 바꿔놓았어요. 한 달 후, 점장은 동욱의 변화를 확인했어요. 재교육과 봉사활동을 통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점장은 인사팀장에게 보고했고, 인사팀장은 다시 윤석에게 전달했어요. 동욱 씨가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르신들을 정말 가족처럼 대한다고 하네요.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네요. 그날 저녁, 영자는 은혜와 함께 새로 만들어진 휴게 공간에 앉아 있었어요. 은혜야, 이 모든 게 너 덕분이야.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에게 더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두 사람은 마치 진짜 할머니와 손녀처럼 정다운 대화를 나누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이야. 영자의 말에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동욱이었습니다. 할머님, 저번 일은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동욱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영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동욱을 바라봤어요. 너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일 텐데 그간 고생했구나. 제 개인사는 개인사가 어디 있니? 우리 모두 연결되어 있는 거야. 영자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너 어머니가 너 걱정 많이 하시겠구나. 동욱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런 따뜻한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을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님, 동욱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몇 번이나 인사를 했어요. 백화점은 이제 정말로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고객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대했어요. 그리고 윤석은 매일 저녁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지 않았어요.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좋았어. 우리 아들 목소리 들으니까 더 좋고, 그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무심한 시선 하나가 평생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 그 자체를 존중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진심을 담아 찾아뵙겠습니다.